네. 안녕하세요. 길바닥 아카데미에서 수학과 강의를 맡고 있는 최민근입니다. 이번 문제 미적분 원 문제이고요. 유명한 문제이기도 하죠. 비슷한 문제가 일단 기출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일단 고등학교 2학년 1등급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가리지 않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은근히 대답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두 정점 A, B가 있다고 할 때 김 선생님, A와 B에서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찍어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네? 직선이죠. 그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될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읽다 보면은 함수 fx가 어떻게 있고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있고 이때 실수 x에 대하여 점 x, fx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따져보면 결국 y는 f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고요. a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b까지의 거리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값. 사실 거리의 제곱을 여기서 대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거리의 제곱을 비교하나 거리를 비교하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물론 그 값은 다르겠지만 어느 쪽이 크고 어느 쪽이 작은지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거리를 일단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자, 이 두 점에서 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거리가 같게 되겠죠? 거리가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점이 수직이등분선을 기준으로 이쪽에 B쪽에 가깝게 있다면은 당연히 이 점에서는 A에서의 거리보다 B에서의 거리가 훨씬 짧을 겁니다. 이렇게 좀 두 정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아까도 장원홍 선생님 문제 푸신 거에서 이제 거리가 m 대 n인 거, m과 n이 이제 같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거리의 비율이 m 대 n인 점들의 자취는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해서 원 모양의 자취가 되지만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게 거리가 정작 1대 1일 때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직선 위에 있게 되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은 풀었고요. 근데 제가 뭐 다른 해설들을 봐도 이렇게는 안 풀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게 편해서요. 네. 그래서 크지 않은 값을 gx로 하자. 함수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a 값을 합을 구하시오. 이렇다는 것만 파악을 하면은 사실 이 정도 힌트를 주면은 좀 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풀 겁니다. 어느 정도 풀 거고요. 미분 가능하지 않다. 보통 미분 가능하다 안 하다는 미분 가능성은 보통 두 가지를 주로 따지는데요. 첫 번째는 장원홍 선생님, 미분 가능하다 안 하다는 보통 어느 점에서 미분 가능하냐 안 하냐는 어떤 것들을 주로 따지죠? 네. 첫 번째는 연속인가를 따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가를 따지게 됩니다. 1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연속 아니겠냐고. 네, 저기 크지 않은, 그러니까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제 A까지의 거리의 제곱, B까지의 거리의 제곱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연속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아랫등급 학생들에게는 왜 연속인지까지도 연속이고 아니고도 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요.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이 직선이 하얀 직선이 fx 그래프이기 때문에 fx 위에 점을 1보다 작은 쪽에서 뭐 또는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위에 아무 점이나 우리는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리의 제곱 중에 크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gx를요 우리는 좀 색을 입혀서 보면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gx는 a에서 x, fx 까지 거리의 제곱. 언제? x가 빨간 부분에서. 반대로 파란 부분에서는 B에서부터 이 직선 위의 점까지 x, fx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 빨간 부분, 파란 부분을 정확하게 x의 범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알파랑 베타 값을 구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이미 점 A의 좌표, B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죠. 1차 함수가. 거기 심화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은 잘 구합니다. 이런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직선 L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직선 L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수직 이등분선, 이등분 중점을 지나기 때문에 A, B의 중점의 좌표 0,2분의 1을 지날 거고요. 직선 A, B의 기울기가 구해보면 2분의 3이기 때문에 수직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2일 겁니다. 그래서 직선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0,2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L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알파랑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교점의 x좌표잖아요.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는 그냥 연립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0분의 3, 베타는 8분의 21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gx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겠죠. gx는 거리의 제곱입니다. 거리의 제곱. 실수하지 않게. 일단 알파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A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 알파에서부터 요 1까지는 B에서 이 직선 위의 점까지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1에서부터 베타까지는 마찬가지 B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 베타 이상부터는 A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식을 정리하면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결국에 구해야 될 거는 미분 가능성이죠.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직관적으로 이 함수는 연속일 거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때려버리겠지만 문과생의 경우에는 그걸 잘 모르니까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G'X에 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냥 미분하면 되죠. 여기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다르죠? 뭐가 다른지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등호가 여기는 썼는데 제가 여기는 등호를 안 썼죠? 왜 안 썼을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등호를 왜 안 썼을까요? 쓰면 틀리나요? 등호를? 한승우 쌤, 네. 제가 등호를 왜 안 썼을까요? 미분 가능성은 자비 공식으로 따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미분했을 때 제가 여기에 등호까지 딱 써버린다면 그냥 G'X는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등호를 쓰면 안 됩니다. 등호를 쓰면 안 되고요. 이 부분들을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늘 이제 강조를 해야겠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범위까지 똑같이 쓸 수 있는데 그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어디서 미분 불가능하냐. 당연히 뭐 이 범위 내에서는 다 이거 뭐 다항함수고 하니까 미분 가능할 거고요. 경계만 따지면 되겠죠. 경계만. 자, x가 마이너스 10분의 3일 때 여기 대입한 거 당연히 다르겠죠. 마찬가지 x가 8분의 21일 때 대입하면 다르겠죠. 하지만 x가 1일 때는 여기 대입해도 0으로 같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미분 불가능한 a는 마이너스 10분의 3이랑 8분의 21 두 개밖에 없죠. 따라서 답은 40분의 9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과생만 있다, 뭐 미투까지 좀 배웠다라고 하면은 합성함수 윤법으로 바로 그냥 노란 것까지 안 가고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프라임이니까요. 바로 그냥 미분을 때려 버릴 거고요. 지금까지 푼 걸로 봤을 때 좀 1등급 학생들이라 해도 숫자도 좀 더럽고 일단 알파 베타 값부터가 이제 마음에 안 들죠. 숫자도 좀 더럽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렇게 핵심 내용만 조금 캐치한다면 수직 등분선에 대한 얘기만 제가 힌트로 준다면 충분히 아이들이 계산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1등급을 대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요. 등급이 더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수직 이등분선이라든지 이 교점의 좌표라든지 그런 계산 자체에 익숙하지 않을 거고요. 계산에 안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데 숫자까지 더럽게 나오니까 아마 이 방법으로는 잘 못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푼다고 했을 때 2, 3등급 정도 학생들에게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놈까지도 제가 따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사실 따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분의 3,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분의 3 집어넣고 같다 이런 것만 보여주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됐고요. 출제 빈도 난이도 출제 빈도는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고요. 네, 기출문제인 것만으로도 봤을 때 일단 빈도는 절대 낮지 않죠. 그래서 거기다가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빈도는
4개를 주겠습니다. 난이도는 글쎄요. 저는 일단 이 문제를 아이들한테 풀어줄 때에도 이렇게밖에 안 풀어줬거든요. 어차피 다른 풀이는 뭐 알아서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저처럼 풀려면 이제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좀 기본 개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심지어는 아폴로니우스의 원보다도 훨씬 쉬운 개념인데 아이들이 대답을 쉽사리 못합니다. 네. 그런 좀 기초적인 개념이 잘 잡혀 있느냐, 잘 잡혀 있다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단지 그때부터는 좀 계산이 조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계산 때문에 4개 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